사실 이런 거는 불법이에요, 요즘에는. 와우. 안녕하세요, 까미노 전도사예요. 원래는 영상을 다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방을 치우고 나서 새로 찍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새 영상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력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력서 많이 써봤을 거예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도 아실 텐데 이력서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너무 길면은 이번 영상은 이력서까지, 좀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면은 자기소개서까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력서는 어떤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이제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게 이력서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근데 좀 표로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야기해주는 게 이력서란 말이에요. 그걸 좀 더 풀어서 좀 더 이 사람의 성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되겠지만, 이력서라는 건 딱 봤을 때 이런 배경이 있구나, 좀 안 좋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이런 스펙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야기해주는 게 이력서라는 거죠. 그럼 이력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어떤 요소들이 조금 더 이 사람을 좋게 보여줄 수 있게 하느냐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제가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쓰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이게 한 번에 쓰고 그냥 바로 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쓰고 읽어보고 고쳐보고 주위에 있는 이제 좀 그 다른 사역자나 좀 이제 그 인사 관련돼서 일을 해보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치는 과정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래요. 그럼 너는 까미노 전사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대학교, 그러니까 2007년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력서를 150개 이상 보내봤어요. 학기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마도 못해도 400개, 500개 정도의 이력서를 회사들한테 보내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저의 이력서 자체도 한 못해도 7번, 8번 정도는 통으로 갈아엎어서 쓴 적이 있고요. 포맷도 한 4번 정도는 바꿔서, 근데 이게 영어로 먼저 썼던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업투데이트를 만드는 그런 이력서 말고도 새로 아예 틀부터 바꿔서 만드는 이력서를 못해도 7번, 8번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일할 사람, 혹은 저의 밑에 일할 사람, 혹은 저희 후임자를 뽑기 위해서 면접도 많이 보고요. 이력서도 많이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실 20대 초중반, 나이 많으시면 20대 후반 여러분들보다는 그런 경험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사실은 교회보다는 회사의 입장으로 보는 그 시각들이 좀 더 크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라고요? 취업 준비와 첫 사역 준비, 전도사로서 나가는 그 준비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이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력서를 이제 쓰시게 되는데, 이력서를 쓸 때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사진이죠. 사진을 찍으시는데 웬만해서는 좀 제대로 된 곳에서, 혹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사진을 찍으시기를 바래요.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면접용 그런 이력서 사진들 많이 찍잖아요. 저는 다르게 찍어왔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사진을 좋게 찍어서
이력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찍으셨으면 이제 좀 사람이 좀 밝아 보일 수 있게, 자신감 있어 보일 수 있게 그런 사진을 찍으시고요. 너무 이제 실물과 사진 사이에 그 괴리감이 있지는 않도록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럼 이제 이력서 양식을 구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양식이 있으니까 이것대로 하세요라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력서를 찾으셔야 되는데, 교회마다 원하는 그런 성향들이 조금씩 다르고, 근데 또 사회에서 쓰는 이력서는 사역자로서 쓸 수 있는 이력서와는 좀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사역자 특화된 이력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좀 사회 경력과 교회 경력을 나눠서 쓸 수 있는 거라든지, 교회 경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라든지, 저는 이제 이러한 걸 찾아가지고 쓰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 주위에서 이제 이력서를 좀 보여달라, 혹은 이력서 양식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제 걸 나눠드리기도 하는데, 일단 잘 찾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쓰게 되느냐, 뭐 이름, 개인정보를 쓰죠. 이름, 뭐 생년월일, 성별, 나이, 이메일 주소, 뭐 이런 주소 이런 걸 쓰게 되고, 가족사항을 쓰게 되는데 보통 뭐 관계들, 성명, 나이, 출석 교회 신급, 학력, 직업, 동거 여부 이런 걸 쓰게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요즘에는 불법이에요. 신고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그 가족 구성원들이 교회를 다니느냐, 믿음이 있느냐를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직급을 가지고 있느냐 또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 환경 안에서 살아왔느냐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써서 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하겠죠. 그 다음에 나이를 써요. 나이를 쓰는데,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은 첫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23살에서 28살 사이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첫 사역지를 시작하기 가장 적당한 나이는 27살, 8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중고등부 가기도 큰 문제가 없고, 23살이라면은 중고등부, 고등부 친구들이랑 사실 4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너무 어리다고 볼 수도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나이가 많으면은 사실은 또 나이가 많으면 상급자, 예를 들면은 교육부서 뭐 담당하시는 뭐 목사님이 있으시면은 그분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보기에 좀 그 나이가 너무 많아서 꺼려질 수 있는 거죠. 목사님들이 어린 목사님들은 보통 30살, 31살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나이를 속이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은 나이에 만 몇 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을 좀 줄여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그냥 자기 한국 나이를 쓰셔서 조금 많아 보이게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또 어떤 걸 쓰게 되죠? 학력을 쓰게 돼요. 학력은 보통 뭐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빼거나 그럼 대학교, 그 다음에 신대원 정도를 쓰게 되겠죠. 신대원을 합격하시고 다니시게 될 분들은 신대원까지, 아니면 학부만 쓰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도 2개를 다녔었고 대학교도 2개를 다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까지 있기 때문에 좀 칸들이 많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학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혹은 여기서 조금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각들, 현실적인 시각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학교, 신대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고정적이니까 제외를 한다고 쳐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오거나,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교단 신학교, 그러니까 내가 지원할 교회의 교단의 신학교 학부 출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닌 신학교 출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거기 이제 뭐 외국 대학까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일반 대학교로 치면은 일반 대학교, 교단 신학교, 그 다음에 교단 신학교가 아닌 기타 신학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결국엔 이것 학력이라는 스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스펙에서 나는 무엇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교회에는 내 스펙을 보고 내 학력을 보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가는 참 세상적인 마인드로 볼 수가 있어요. 인서울 4년제를 나왔느냐, 지방대학교를 나왔느냐 이것도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단 신학교를 나왔느냐, 교단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살아오시고 정말로 어떠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와 상관없이 이런 학력들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 참 아쉬운 일이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일반 대학교 출신이라면 조금 더 이름이 알려진 학교 출신의 전도사님들을 원할 거고요. 왜냐하면 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성실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단 신학교와 기타 신학교를 비교를 해본다면 어쨌든 교단 신학교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나에게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전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신학과를 나왔느냐, 신학과가 아닌 과를 나왔느냐가 될 수가 있고 신학과가 아닌 과 중에서도 이제 사범 계열, 특히 기독교 교육을 나왔느냐, 아니냐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 사람은 발달 과정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를 이제 전공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보시는 분이 사범 계열 출신이다 라면은 좀 더 가산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학년 전, 그러니까 초등학생보다 그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담당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출신들보다 유아교육과 출신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유아들의 발달 과정을 신학과 출신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차피 신대원을 갈 사람이라면 신학과 출신보다는 기독교 교육과 출신들이 이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좀 더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방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과 출신들이 더 선호가 될 만한 후보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학력 정도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뭐 외국 대학교 나왔으면 이제 언어를 잘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교회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쓰여질 수 있는 방향들이 좀 더 확장이 되겠죠. 네, 학력은 이 정도로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학 능력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제일 중요한 건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정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계열 언어, 그리고 기타 언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능력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어학 능력에 대해서 적으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어학 시험 점수라든가 자격증이 있다면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랑 스페인어를 적었어요. 그래서 토익 점수를 적고요. 그 다음에 그 스페인어를 할 수가 있어서 델레라는 시험을 제가 합격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적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사역 안에서 보여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어필을 할 수가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한 3가지 단계 정도의 그 어학 실력을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그 언어로 설교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전도사님한테 중국어 예배를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언어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한다면은 영어로는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있겠지만 스페인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설교를 가능하냐. 두 번째로 통역이 가능하냐를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동시 통역 혹은 순차 통역이 가능한 수준이냐. 그럼 만약에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이제 그 대예배 통역 부스에 들어가서 통역을 할 정도의 수준이냐, 이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교회에서 선교를 갔을 때 우리 목사님 하시는 한글 설교를 내가 그 언어나 영어나로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인가 판단할 수 있는 언어 실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은 이제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번역이 가능하냐, 이거는 말하는 거는 좀랑은 다르기 때문에 번역이 가능하냐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소통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준이냐, 저는 스페인어는 의사소통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제 스페인어를 안 쓴 지도 너무나 오래된 것도 있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원어민들처럼 교육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스페인어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외국어,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포토샵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운전면허예요. 운전면허들 중에서도 일종 보통을 따는 게 참 중요하죠. 스타렉스를 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좀 더 규모가 작은 교회를 가실수록 스타렉스 운행 같은 것도 역할이 맡겨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운전 가능한 자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이 가능하신 게 좋겠죠. 그 이외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병역상, 그 다음에 뭐 모교회가 어딘지, 형제 관계가 어떤지, 취미가 무엇인지,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는 당연히 받으셨을 테고, 뭐 입교한 교회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취미 중에 혹시나 운동을 쓰셨다면 운동에 취미가 있으시면 운동을 적으시는 게 좋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 족구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죠. 축구로 유명한 교회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잘 하신다면 반드시 적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회 경력이라는 게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섬겼느냐, 어떤 직위나 이런 걸 가지고 포지션을 가지고 섬겼느냐에 대해서 이제 적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명이 나올 테고, 교단이 나올 테고, 이제 담임 목사가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얼마나의 기간 동안 그 교회에서 섬겼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으시게 되는데, 이게 사실 생각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뭐 청년부에서 뭐 했냐, 리더로 했다, 교사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 안에서 더 밑에 쪽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좀 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이게 한번 생각하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어떤 교회를 섬겼지?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런 걸 했구나,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지만,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넘겨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들여서 이력서를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교회 경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로 이제 섬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교회에서 섬겼는지, 이 교회나 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알려지신 분이냐에 따라서 이제
예비 전도사님들의 성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한 교회의 면접을 봤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전도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친하시다 뭐 이러면서 절친이신데, 그러면 이제 그렇군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담임 목사님의 역량 아래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것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교회 무엇을 잘하는 제자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양육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그 좋은 영향력을 끼쳐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동시에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도 중요해요. 만약에 교회를 6개월마다 바꾸시고 혹은 이제 신학생이라고 나 막판에 이제 교회를 탐방을 다니겠다고 하면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교회를 다녀오고 그리고 정착한 교회가 없다면 얘는 우리 교회에서 길어야 1년 있다가 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중간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얘는 정착하기가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고 교회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좀 잘 생각하셔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한 교회에 좀 오래 진득하게 앉아 계시기를 바랄게요. 그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이력서를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일단은 20살 이후에 내가 몇 개의 교회를 다녔느냐를 적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다니고 4개월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서 4개의 교회를 썼어요.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섬기는 교회까지 포함이니까 그걸 제외하면 3개의 교회가 드러날 수 있게 했고, 그것이 적어도 3년, 길면은 7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들을 가지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임원을 하고 리더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적을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에서 판단하느냐? 이 사람은 이 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린이 부서를 하셨다면은 어린이 부서 교사를 해왔기 때문에 어린이 부서가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또 그런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리더가 있을 거예요. 행정 리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년부 임원들 같은 경우에 행정 리더가 될 수 있고, 행정 리더만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회장, 부회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런 섬김을 했다면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서의 간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총무나 예를 들면은 초등부에 총무를 했다, 이런 것들. 임원 선생님을 하셨다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이제 스펙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육 리더. 양육 리더는 어떤 거가 될까요? 이제 교사 이외 양육 리더는 보통은 청년부나 대학부 이제 리더, 소그룹 리더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했다면은 양육 리더로서의 스펙이 있는 거죠. 이렇게 스펙이란 단어를 제가 지금 쓰고 싶진 않는데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스펙이란 단어를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팀 중에서도 내가 찬양 인도자였는지 아닌지, 찬양 인도의 경험이 있다면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가 가능한 전도사님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로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악기들이 가능한지, 그게 이제 기타로 찬양 인도가 가능하신 분으로서 기타, 그 다음에 반주가 가능하신 분으로서 피아노, 건반 악기, 그 이외의 악기들이 있을 텐데 그 이외의 악기들은 크게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것 같고, 2가지, 기타는 기타를 한다는 거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건반은 이제 반주가 가능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스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방송실에서 섬긴 거에 대해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영상 편집이 가능하냐, 영상 촬영이 가능하냐,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중요했는데 지금은 더 중요하죠. 저도 그렇지만 매주 설교 영상, 예배 영상을 편집하고 있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 가능한지 아니한지가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음향을 만질 수가 있느냐, 사운드 엔지니어로서 섬길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게 뭐 큰 교회면은 뭐 이제 전문적으로 음향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이제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음향도 들어가고 방송실도 들어가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가 이제 큰 요소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뭐 섬김팀, 교회에서도 어떤 팀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뭐 사역팀, 뭐 전도팀, 선교팀, 이런 것들에서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역할을 맡아왔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들을 적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단체 같은 것들도 있겠죠. 사역단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사역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그 사역단체에 대해서 쓰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한참 전에는 이제 찬양사역단체 소속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찬양사역단체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적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CCC, 뭐 IBF 이런 것처럼 대학생 때 그 선교단체를 섬기셨다면 이런 것 부분들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회 경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회 경력은 어떤 게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내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내가 어떤 동아리를 했는지, 내가 어떤 근로나 조교 같은 거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과 내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겹칠 수 있다면은 교회에서 보기에는 참 좋은 그런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기획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다는 그런 스펙이 있었었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유리한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하는데, 지금 뭐 제가 행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경력은 있을수록 좋고, 근데 조금 더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런 걸 좀 추려가지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좋고요. 너무 많아도 문제가 돼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을 하셨다면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쓰는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경력 진술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교회 경력 안에서 주요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를 좀 더 이제 풀어서 쓸 수 있는 칸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지금 이 영상 시리즈가 좀 호응이 좋다면 제가 쓰고 있는 이력서 양식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력서를 쓸 때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이력서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력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보통은 뭐 담임 목사님, 뭐 수석 목사님, 행정 목사님, 교육 디렉터 목사님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보시게 될 텐데, 이 분들이 이 이력서를 봤을 때, 특히 단체들 위주로 봤을 때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 목사님들은 못해도, 예를 들면 학부라고 치면은 못해도 6년 정도 전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6년
6년보다는 그 전에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그거보다 좀 더 신생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 치면 이분들은 이 동아리가 뭘 하는 동아리인지를 몰라요. 청소년 사역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 사역단체라고 그냥 막연하게 쓰기보다는 뭐 캠프를 하는 사역단체 혹은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모교인 총신대학교 동아리들을 예를 들면은 헤세드 엄청 오래된 동아리고요. 파이디온 여기도 마찬가지. 남성합창단, 야외선교단 여기서 섬겼다, 여기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시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특히 총신 출신 목사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이 단체들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이 단체 출신들 누구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신생 동아리들은 이 동아리가 무엇을 하는 동아리인지를 모르세요. 이 신생 동아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지를 자세하게 쓰셔야 돼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팁을 또 드린다면은 이건 사실 교회 이력서랑은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회 이력서를 쓰실 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커버가 가능한 거짓말까지 써라. 예를 들면 내가 어느 곳에서 일했다, 어느 곳 출신이다라는 거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해올 수 있다는 것은 약간의 과장 아닌 과장을 보여줄 수는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안에서 최대한의 것을 뽑아내서 적으시라는 거죠.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와 내가 선교 팀원으로서 무엇을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수련회 행정팀에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수련회 운영에 참여를 했다, 운영을 했다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 느끼셨으면 그것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 이 정도면 제가 이력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는 교회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한데 좋은 이력서 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좀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그냥 이제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치기 위해서 제가 가진 이력서를 그냥 냈어요. 이력서를 내라고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노회에서 제공하는 이력서 양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너무 별로여서 그냥 내 거 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같이 면접을 보고 나니까 관들이 면접하시는 면접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력서를 준비해 올 수 있느냐. 근데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서 준 이력서 양식대로 쓴 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력서에서는 확실히 중요한 게 뭐냐? 가독성이 얼마나 좋으냐가 참 중요해요. 가독성 있게 쓰세요. 내가 보기에 좀 깔끔해 보이는 틀을 찾으시고요. 깔끔하게 쓰시고요. 너무 줄글로 된 글로 쓰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력서는 무엇이냐? 한눈에 이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해왔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잘 뽑아내게 준비해 주시는 게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자소서 쓰기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시면 좋고요. 알림 설정 솔직히 바라진 않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력서 한번 써보시고요. 자소서 쓰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